지난번에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20살에서 한 26살 된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사실은 종목보다는 이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그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분야에서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해본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말고 사고 방식, 사고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댓글을 봤는데 개인의 포트폴리오 방송은 훗날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하고 귀엽게만 보는데 자신 이상 종목을 홍보하려는 매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대학생들 이 20살이나 그 21살 분들이 사는 거를 이걸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애기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재미로 보시는 겁니다. 이분들의 사고 방식을 보는 거지 이분들의 종목을 보시면 안 돼요. 종목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분들의 격에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얼굴 조금 가려드릴게요. 미안해. 얼굴 가려드릴게요. 자, 20학번 01년생 이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한테도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LG화학, SKC,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때도 방송에 나왔지만 야 이거 똑같잖아. 이게 야 배터리 이거 뭐 동박 하여튼 배터리 아니요? 이게 왜 이렇게 배터리에 몰빵합니까? 했더니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이게 분산 투자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 분산 투자야? 그랬더니 1등이 아니면 2등이 가지 않겠습니까? 참신하다. 여러분 이런 참신한 논리를 듣고자 이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종목을 보고자 모시는 게 아니죠. 논리가 참신하다. 잠깐만. 1등을 안 사고 2등을 하니까 분산 투자다. 참신한 논리. 그럴 수 있지. 20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너무 딱 굳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보신 분 알겠지만 흑자 전환할 때 이 뭐 바꾸겠다 그러길래 SK이노베이션이나 일진머티리얼스 흑자인가 생각했더니 이거는 자기 계좌 흑자였죠. 야씨. 20살들은 역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누가 운영보고 할 때 흑자 전환치 쓰면 당연히 기업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계좌가 흑자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란 거죠. 종목이 물렸는데 물린 게 올라오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살았다 하고 팔고 그 다른 걸로 간다는 거죠. 얼마나 물렸길래 2년을 예상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친구는 그랬고 또 이 친구 했던 얘기 중에 1000년 존버. 그러니까 배터리가 언젠간 오니까 나는 무조건 들고 가야겠다. 아주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장기 계획을 이렇게 어떻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세울까를 생각했는데 잘 생각하니까 20살이잖아요. 20학번. 10년을 존버해도 30이야. 제가 30에 뭐 했나 생각했더니 그 와우 하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나보다 낫네. 야, 10년을 버티고 있어도 된다는 거지. 20살은 그럴 수 있어. 20살은 20년을 버텨도 나잖아. 그러니까 뭐 충분히 나은 거죠. 이런 역시 20살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중간에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던 의견 중에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영상에도 나오지만 코덱스 인버스 주식이 빠진다 이거지. 그래서 인버스로 갈아탔다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그 인버스 밀릴 것 같다라는 걸 보내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의견을 바꾸더라고요. 없던 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보고 역시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중간에 우리 영상에서는 잘렸지만 여기 SK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SK 지주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다 영상에서 편집이 됐지만 SK 지주회사 얘기를 왜 했냐? 이게 아마 알고 얘기한 걸 텐데 SK 지주는 요즘에 엄청나게 큰 떡밥이 하나 있죠. SK 바이오팜이라고 6월 17일 18일 동안 수요 예측이 진행되는데 상장합니다. 이게 올해 최대급 아마 BTS 그분들 빼면은 SK 바이오팜이 올해 거의 최대급 IPO예요. 이게 상장을 해서 가장 큰 빅 뉴스 중에 하나인데 SK 그룹으로 치면은 5조 원이라고 예상하죠. 5조 원. SK 바이오팜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으면은 일단 반짝반짝한 약 친다 그러죠. 멋진 말들만 보여주면은 블록버스터 뭐 신약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약을 보여주는 최초의 한국 기업이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죠. 대기업 계열의 바이오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없었는데 삼바 외에는 잘 없었는데 SK가 대기업 계열의 바이오 회사가 드디어 상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올해 최대 바이오 쪽에서 이슈인데 이게 뭐 치료하는 회사인지 잠깐 봤는데 기면증. 전 기면증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일하다가 자는 거잖아요. 기면증 치료제. 뇌전증. 이거 옛날에 간질이라 그랬죠. 간질, 뇌전증. 머릿속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 막 거품 나고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인데 이게 쭉 저도 봤어요. 과연 뭘 봤는데 재밌는 게 요런 어떤 중추신경계는 CNS라 그러는데 CNS 약물이 그렇듯이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은 불명확하다.
이래서 의학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효과는 있는 건 아는데 대충 기전은 알아요. 여기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알겠는데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나오죠. 뇌전증 치료도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은 좀 어렵다. 근데 여기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 SK가 SK팜을 들고 있고 바이오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이오팜이 지금 100%죠. 지주회사에 아마 큰 그게 될 거다라는 하여튼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귀로 흘렸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가 여기였죠.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이 3명 가면 3분 중에 1명은 나의 스승인 겁니다. 야씨, 저 녹화했을 때 여기였는데 저 친구 말 잘 들을걸. 아, 나 20살이라고 너무 애같이 보고 야 뭐 이렇게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더라고요. 아, 나 18만 원이 24만 원 같네. 우리 3전이 안 가고 왜 이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그 친구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잠깐 들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대 대학생들 느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종목 같은 건 전혀 보지 마세요. 이분들이 종목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17학번 재령이 형은 자기가 뭐 옷이나 모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갖고 온 종목들이 코치나 옷 같은 거고, 이 친구는 자기가 술 좋아하니까 내 주변에 테라 많이 마신다 이러면서 화이트 주러 가져오고. 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렇구나. 많이 올랐어요 둘 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대표님은 미래에셋대우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왜냐면은 1분기에 우리가 많이 사서 주식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매출이 증가하지 않냐. 이게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한 3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업로드는 안 했지만은 거래 대금과 예탁금이 연일 사상 최대로 간다고 증권주가 오르지 않아요. 주식이 빠지면 증권주는 골로 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래는 물론 폭증하고 수수료는 증가하지만은 주식이 내려가면은 실적이 악화돼서 날아갑니다. 지금 어닝 쇼크 나오고 있어요. 어닝 쇼크. 증권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식과 채권을 정말 뭉탱이로 들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보유자산 수익이 너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골로 가요. 이 수수료 수익이 사실 절반이 넘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별로 없고 조금 늘어도 뭐 요 정도 늘고 요 정도 줄고 하는데 요 20%를 차지하는 운용 수익이 많을 때는 이렇게 가고 줄을 때는 막 마이너스 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게 수수료가 는다고 증권사들이 깜짝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아냐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갔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이죠, 착각. 자, 그리고 20대 애들하고 만났을 때 한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오, 저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왜 상상을 안 했냐? 거기서 친구가 자기네들은 메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이거를 본대. 아니, 다 나와잖아. 야, 이거 제 올드한 생각으로는 이거 굉장히 옛날 사이트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얘네가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에 전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가격 비교를 여기서 하는데 대기업하고 머리 박치기를 했을 때 아니, 이거 아닌가? 왠지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 같고 젊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 전부 다 20대잖아요. 20학번부터 14학번까지 얘를 쓴다는 거야? 어? 잠깐만, 진짜 했어요. 왜냐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어떤 이커머스 대기업에 맞서는 기업들은 요즘에 다 어렵잖아요. 쿠팡,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다 하는데 카페24도 요즘에 좀 오르긴 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좀 좋아서 이렇게 쭉 보면은 당연히 경쟁이 세니까 물론 요즘에 뭐 페이스북하고 뭐 한다 그래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짜 그 친구들의 말이 맞나? 레포트를. 우리 제목학원 다니는 백준기 애널리스트 형님이 제목을 딱 지어주셨습니다. 다나와를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이익이 더 나와. 그렇게 외우면 된대요. 다나와가 아니라 더 나와로 이거 외우시면 된답니다. 아, 그래? 더 나와?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진짜. 다나와가 더 나와인지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이 예상치를 크게 상향해. 아니 도대체 왜? 요즘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에 컴퓨터를 많이 사고 파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요 한 분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커머스가 오르고 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밀리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저 참고로 안 샀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상상도 못했어. 걔들하고 얘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이게 매출액이 오르고 있었네. 야, 이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거기에 굉장히 수혜를 받았구나. 야, 그리고 정말 상상도 안 하고 쟤네가 얘기했길래 봤더니 주식이 이러네. 이게 왜 올랐을까? 나 처음에는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에 밀렸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5,000원짜리가 28,000원에 갔어.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그 다음에 들어가 봤어요. 광고 없습니다. PPL 없습니다.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 제 머릿속에 있던 다나와는 정말 없어 보이는 화면에 검색 누르면은 그냥 쫙 비교만 이렇게 나오던 거였는데 야, 요즘에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물론 PC 위주긴 하지만 뭔가 많이 붙여서 여기도 예를 들면 자기를 G마켓이나 뭐 그런 식으로까지 플랫폼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게 있구나라는 거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야, 이거 상상도 안 했다. 그리고 또 몰랐던 게 뭐냐면 이 다나와 CEO 아저씨가 한 말을 찾아왔는데 저는 가격 비교라 그러면은 사실은 쉽잖아요. 그냥 가격만 쫙 나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저씨 말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하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노하우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가? 야,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노하우가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네이버하고 싸우면 왠지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과 함께 21살, 22살 친구들하고 들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느낀 거는 이런 친구가 없었어요. 코스피가 2000에 닿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너무 많이 왔다, 괴리가 크다, 다 왔다,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사실 1900대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빨리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기사들을 조금 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증시 추가 반등이 미지수다, 뭐 거품일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뭐 PBR, PER로 봤을 때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 2000선 안 차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데 분석이 쭉 나오는데 다 맞는 얘기고 다 좋은 분석이긴 한데 제가 10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본 경험으로는 여러분들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한다면은 장기면은 모르겠어요. 초장기로 가면은 모르겠는데 단기 투자를 한다면은 사실은 제 완전 개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돈 버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항상 다 온 것 같아요. 주식은 1900일 때도 다 온 것 같고 1800일 때는 곧 떨어질 것 같고 1400일 때는 1000이 보여요. 이게 항상 다 온 것 같아. 주식이 너무 싸서 사고 싶은 경우는 진짜 잘 없어. 너무 쌀 때 무섭고 이게 대부분 다 온 것 같고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얘기하기 제일 쉬운 게 다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트레이딩 운영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들이 가장 특히 처음에 들어온 분들이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 가고 저건 저래서 못 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운영회의를 하면은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한 달 수익이 중요하니까 운영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못 벌면은 잘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중요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롱으로 벌까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머릿속으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숏이라 그러죠. 추세에 반대되는 얘기는 하기는 정말 쉬운데 추세 반대되게 갈 이유는 100가지 정도 됩니다. 빠질 이유는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롱으로 돈을 벌까를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숏 쪽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시장에서 잘 오래 못 봤죠. 이게 단기 수익, 한 달 아니면 일주일 같은 수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왜 그러냐? 이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래요. 롱돌이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사야 돼, 이걸 사야 돼요. 한 달 수익률이 중요하고 일주일 수익률이 중요하고 내일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에요. 같이 투자한다고 이걸 사면은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대부분 망해요. 그래서 많이 아웃됐어요. 이게 억울하겠지. 언젠간 오는데 이게 내려가다가 언젠간 오는데 우리 단기 투자를 중요시했던 트레이딩 본부에서는 이거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를 찾아야 돼요. 최대한 롱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롱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트레이딩 사업부에 쭉 있으면서 가장 많이 잘렸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롱장에 숏 때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롱장인데 롱이 계속 가면 항상 빠질 것 같거든. 롱장에 숏을 때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요. 해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이걸 못 따라가요. 다 온 것 같기 때문에 지금 2000에 넘어서 2200, 2400 간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다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온 것 같고 야, 내 수익률이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적인 마인드로 단타하는 분들은 접근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자, 우리 게임 좋아하는 형들을 위해서 야씨 부럽다. 야, 와, 이게 말이 되나? 리니지 사상 최초 플러스 9 집행검. 야, 진짜 야수의 심장이다. 진짜 저거를 지른다는 거잖아요. 플러스 9 집행검이라고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알죠? 이렇게 된 검이 있는데 여기 옛날 이름이 그 지판검이었죠. 한 채에 얼마까지? 한 개에 한 3천만 원. 요 조금 발라서 플러스 몇이 붙으면은 뭐 2억, 심지어 3억 얘기까지 나오던 게 이 집행검이었는데 플러스 9가 탄생했답니다. 그 좀 속된 표현 죄송하지만 세상에 지금 미친놈이라 그러면 안 되고 세상에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들은 많은 거예요. 저거를 지르는 형이 있는 겁니다. 플러스 8 집행검에서 그 데이라 그러죠. 리니지를 하시는 분 알죠? 그거를 발라서 이게 몇 퍼센트 될까 확률이? 모르지만 몇 퍼센트 확률로 무기 강화 주문서를 발라서 플러스 9로 만드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깨지죠. 요즘엔 안 깨지나? 안 깨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른 거 다 날아가잖아? 안 날아간 이벤트 있어요? 이 누가 갖고 있냐? 이 훌륭한 분의 그 아이디를 보니까 드렁 몰라?
저는 이 아이디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던 거는 요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이게 드렁 헐이라는 건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댁 가면은 자주 보였던 거 있어요. 저런 게 있었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 저거를 라면에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리니지 서버 가면은 지금 +9 진명왕의 집행검이 떴다고 서버에서 축하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은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대충 신문기사를 통해서 추정을 해보건데 +8이 3억의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3억. 제가 돈 많이 벌면은, 정말 많이 벌면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은 예전에 저 진명왕의 집행검, 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송이 많았어요. 첫 번째 제가 기억나던 소송은 옛날에 이거, 우리 60대 할머니셨죠. 대단하다. 60대 할머니가 진명왕의 집행검이 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7년 지났으니 71세십니다. 71세. 저희 어머니 나이인데. 71세신 할머니께서 이거를 왜 했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봉인 해제한도 바르셨어요. 할머니 심장 대단하다. 야, 그걸 발랐어요. 집행검에. 64세 할머니가 그 데이를 바르셨는데, 이 양심 없는 NC 진짜 못됐어요. 그 할머니가 바른 거 좀 해주지. 그걸 깼어. 야, 그래서 진명왕의 집행검이 먼지가 돼서 이렇게 사라졌겠죠. 아마 떴겠죠. 뭐 밝은 빛을 내면서 없어졌습니다. 펑 하더니 남은 거는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할머니가 하고 뒷목 잡고 쓰러지시면서 소송을 거셨어요. 뭐라고 걸었냐면은 착각했다. 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진명왕의 집행검 말고 옆에 이상한 뭐 슈카의 단검 이런 거 있겠죠. 시작할 때 주는 거. 여기다 바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손이 미끈했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있어서. 미끈해서 여기다 발라서 이게 날라갔다. 이게 집행검인데 이게 차 한 채짜리 진명왕의 집행검이 날라갔다는 거죠. 슈카의 단검에 바르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이게 착각하다 미끄러진 거고, 게다가 니들 안 해봤냐 이거지. 인체트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아야 된다. 고지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은행인데. 하여튼 고지 설명의 의무가 있는데 니들이 나한테 고지하고 설명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진 거는 착각이다.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거죠. 돌려달라는 걸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이 판결이 보면서 요즘에 재판관 형님들도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재판부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김할머니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에 체력의 가드 인챈트 실패한 다음에 곧바로 무기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 이 재판부 아저씨가 리니지를 웬만큼 해봤죠. 이거 이거 해보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그걸 쓰겠어.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를 한번 인챈트 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실패 뭐 3번 한 다음에 바로 싶은 거에 바르면은 요거는 뜬다.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 독립변수인데, 독립변수 생각 안 하고 앞면 그러면 요번엔 뒷면이라는 거죠. 자, 요런 거를 할머니가 노리셨다는 거죠. 야, 할머니 대단한데. 64세 그걸 노리셨고, 요거 바르고 요걸 바르고 실패 뜨니까 이번엔 앞면이요 이러고 발랐다는 거 아니냐라는 걸 재판부가 눈치를 챘죠. 야, 판사님 조금 질러 보신 것 같습니다. 요런 거 눈치채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요렇게 여러 번을 했는데 오직 그것만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슈카의 단검에 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구 못 해준다는 거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데, 인챈트를 바른 거는 중대한 과실이란 거죠. 표현이 그렇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는데, 집행검에 네가 대의를 바른 거는 중대한 과실이다. 바르면 안 된다는 거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지르지 마세요. 판사님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판사님의 판결문이에요. 또 있었어요. 이게 멧돼지 사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풀포였나 인벤 가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멧돼지 사건이 뭐냐 하면은, 피해자 노무호 씨가 있었는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게임 속에서 갑부라 불러줘라는 애가 왔어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에라이 거지 같은 놈이라고 시비를 거지까, 야, 내가 집판검이 있는데 이건 되도 않는 놈이 날 보고 거지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당시 기준 2,500만 원 소나타를 바닥에 내려놨죠. 소나타 키를 잠깐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봤냐 말이지. 이게 소나타야. 이게요. 이래도 내가 거지냐라고, 이게 소나타야라고 했는데, 그 사이 변신 아이템을 이용해 멧돼지로 변신한 공범이. 그런 것도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 몹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간이었죠. 누군가가 멧돼지로 변신 꿀꿀꿀꿀 거리면서 주변을 선회하다가 내려놓으니까 냅다 집은 다음에 들고 도망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야, 공범이 있었어. 그러니까 찌른 거죠.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러니까 열받아서 소아타키를 내려놨더니 멧돼지가 소아타키를 물더니 냅다 주랭랑을 쳐서 빼앗기고 말았다. 정말 슬픈 사건이네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7년 전에 있었던 27살인데 소아타가 날아갔어요. 이거 갖고 튀었어. 이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멧돼지가 입에 물고 도망갔어요. 근데 판사님한테 뭐라 그랬을 거야?
내가 집행검 2,500만 원을 내려왔더니 옆에 있던 멧돼지가 물고 도망갔어요. 이거 복구해주세요라고 믿기지 않지만 그 판사님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멧돼지가 물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멧돼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노모 형님이 어떻게 하셨냐? 뒤늦게 사실을 알아채고 우리 NC소프트에 킹시소프트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은 NC소프트는 당연히 범인들의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훌륭하다. 그래, 범인들의 계정을 정지했는데 하지만 주진 않았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범인을 응징은 했는데 돌려주진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고객 스스로의 과실로 인한 피해니까 복구해주진 않는다. 정지는 시켜줄게. 뭐 그럴듯하면서 뭐 꿀꺽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노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분노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게임 아이템이 민법상 동산에 해당하는지, 멧돼지의, 야 이거 웃긴다, 멧돼지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저 멧돼지가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렀는지가 요건이었어요. 야 세상에, 듣는 멧돼지가 그 사기꾼이냐 이거를 구성할 수 있는지, 구성요건 뭐 조각 요소라고 그러나? 구성요건 하여튼 해당성이란 그런가? 그 구성요건을 해당할 수 있는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불렀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거 아마 못 돌려받았을 거예요. 결국에 배를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 멧돼지가 결국에는 그 승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판사님 하기 힘들 것 같아. 저 멧돼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에 되는가, 이거를 판단하고 있으면은 약간 자괴감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멧돼지를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일 텐데,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리니지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요즘에 제가 이거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This is Game에 나온 유튜브인데, 요즘에 리니지 들어가면은 매크로라 그러죠. 자동 오토들이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이거 도저히 누를 수밖에 없는 썸네일이다라고 봤었는데, 오토들이, 그러니까 작업장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하나의 일관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분석했냐면은 거의 AI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약간 우리의 AI의 가장 발전된 모습은 리니지에 들어가면은 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사냥을 하다가 유저가 오면은 유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다음에 한 방에 뭔가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슈카처럼 좀 허접하게 입고 레벨이 낮은 놈이 지나가면은 1.4를 날리는데, 뭔가 삐까뻔쩍하고 진명하게 집행검을 들고 멋있게 생긴 애가 날아가면은 외면한답니다. 지나가면은. 이거를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근데 그거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 자괴감 드는 거지. 이 게임 할 때 나는 지나갔는데 연락에 쏘고 저놈은 지나갔는데 오토들이 외면을 하면은 저분이 있는 분인 거죠. 저분의 그 무기나 레벨 이런 거를 겉보기하고 파악한 다음에 개겼다가는 우리가 질 것 같으면은 안 때린다는 거죠. 야, 이거 대단하다. 요즘에 그 정도까지 진화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까지 진화해서, 지나갈 때 쏘면 판별기죠. 판별기. 내가 좀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는 지나가면 안답니다. 일제히 화살이 날라오면 아직 멀었구나,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지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고, 이 화살을 안 날리고 애들이 할 거 하면은 이제 나는 좀 되는구만,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진짜래요, 진짜래요. 그래서 AI의 발전이고, 물론 이걸로 돈 번 사람은 따로 있죠. 실형 나오셨습니다. 4월달 뉴스인데, 이거를 3만원에 팔아서 그 10억을 번 봉이 김선달이죠. 돈은 이렇게 버는 거죠. 그걸 또 팔았어요.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판 분은 40대 형님인데 10억을 벌었지만은 안타깝게 징역 1년 8개월, 20개월 뒤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